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없는 팔을 아파하잖아. 그러면 이 팔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뇌가 그 착각을 고쳐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감사한 의학의 역사 찍을 시간이죠. 때마다 약간 초록색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뭐 다른 날 세팅 느낌. 초록색 두 개라서 단벌은 아니고 녹색 옷이 많네.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환상통이 뭐지? 팔이 없는데 손가락 끝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팬텀 페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환상통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게 논문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이 절단 사고에서 생존한 첫 사고부터 존재했을 거다. 그러네. 절단 사고는 보통 죽었겠구나. 이게 사실 절단이 된 경우에 적절한 마취를 시행하고 절단하지 않고 내가 이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절단됐을 경우 환상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 당뇨발이나 이럴 때 절단을 하더라도 마취를 하고 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옛날에는 절단이 되면 사실상 생긴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완전 고대 사회부터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팔이 없는데 어떻게 팔 치료를 하지? 예를 들어보자. 우창윤이 있어. 우리 부족에서 제일 건장하고 싸움 제일 잘해. 근데 약간 ADHD가 있어. 사냥을 하러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또 왔는데 창을 안 들고 나왔네. 그래가지고 야 진승아 너 창 좀 주라. 딱 들었는데 뭔가 평소랑 다른 거야 느낌이. 앞에 멧돼지가 있는 것 같아서 던졌는데 곰이야. 얘가 와. 근데 내가 평소였으면 죽였을 텐데 내 창에 후자마자 못 죽이고 팔이 물려서 뜯겼어. 잘린 상태로 왔는데 어떻게 살렸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 진승이가 나한테 와서 우창윤이 팔이 없는데 자꾸 팔이 아프다고 한다. 그럴 리가 있냐? 그리고 우창윤한테 가서 너 혹시 그러니? 그랬더니 팔이 아픕니다. 그러면 족장님이 아껴놨던 돌칼을 꺼내. 이게 곰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거는 악령의 소원이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 개주술을 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머리를 깐다고 갑자기? 왜냐면 봐봐, 팔이 없어. 근데 우창윤만 팔이 아프대. 이거는 얘가 죽인 짐승의 귀신이 들어갔거나 혹은 뭐 얘가 부족원이랑 싸우다 그랬다면 그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지, 약간. 실제로 개두술의 상당 부분은 이 환상통 때문에 이루어졌을 거다. 근데 팬텀 페인이 엄청 고통스럽게 한가 보다. 너무 그거를 아파. 괴롭지. 왜냐면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지. 굉장히 빈번하게 시행됐던 치료는 개두술입니다. 또 거기서 많이 죽었겠네. 많이 죽었지.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서도 환상통에 대한 그 기술이 있거든요. 환상통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렇겠지. 이집트는 그래도 개두술을 하진 않았어. 이제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해서 격리를 하거나 그게 없는 병이라 생각했구나. 혹은 아편이나 뭐 술 같은 걸로 이 사람들이 연명하는. 근데 이제 아편이 공교롭게도 몰핀인데 이게 환상통에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돼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아. 계속. 그리고 이제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누구겠어. 이제 고대 사회를 지나갔으면 사냥이 아니라 전쟁. 그치. 전쟁에서 절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필연적으로 상위 군인들이 결국에는 환상통의 피해자가 되는데 이제 로마와 같은 대제국에서는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야. 엄청 많겠지. 맨날 전쟁하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나 군복무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 전쟁에서 온 사람들 보면 막 너무 끔찍하게 팔이 잘린 것도 힘든데 아파하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가 돼. 술이나 아편에 쩔어 살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게르만족의 용병들을 이제 쓰게 되는 이유가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그래서 무너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중세가 옵니다. 중세 종교의 시대지. 좋아졌을까? 아니. 좋아졌을 리가 없지. 이게 진짜 끔찍한 역사가 되는데 이때는 유일신의 기독교 시대잖아. 기독교 시대에서는 통증은 원인이 있어. 어떤 원인이 있냐? 죄야? 죄.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환상통 있어?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 내가 팔이 없는 건 나도 알아. 근데 팔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내리는 벌 같은 거야. 그래서 한쪽 팔을 잃고 환상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머리를 밀고 이제 수도승이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수행자가 돼서 돌아다니거나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환상통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인 비밀로 했구나. 내가 있다고 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다가 이러한 인식이 조금
조금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16세기인데 여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무렵이죠. 그때 이제 프랑스 군의관이 어떤 전투 이후에 여러 명이 다친 거야. 얘네들이 다 절단을 하고 나서 아프대. 아 이게 벌 같은 게 아니고 진짜로 얘네 아파하는 거 같긴 한데 그거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진짜 엄청 걸렸네. 아직 인정 아니야. 아직도 이 사람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냐? 주류의학계에서는 미친놈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건드린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어. 철학자야, 철학자. 데카르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통증이 있다. 그치. 그 사람이 볼 때는 존재하는 거야, 통증은. 왜냐면 내가 존재해서 생각하는 것도 역으로 증명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증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존재하니까 통증이 있겠지. 이 사람이 이제 1644년에 이거를 저술할 때 쓰거든? 근데 그 좀 전에 갈릴레이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순환을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그걸 봤어,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만 쓰면은 나도 공격을 받고 위험할 재판을 수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고통은 뇌에서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뇌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 이 사람이 영혼의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책은 써 있어요. 어디서 아픈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자가 논증적으로 통증의 실제함을 인정했구나. 데카르트는 뭔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시기에가 어때? 종교. 그 종교도 종교인데 각 분야가 제갈길 가듯이 이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야. 마취제도 사실 있었는데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완전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계속 정신병 취급하고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19세기 1861년이에요. 그때까지도 환상통 환자들은 이름이 환상, 팬텀인 이유가 있어. 없는 거를 아파한다고 생각했어. 유령, 그쵸? 야 그때까지 진짜 이거 수백 명의 실제는 사람들 통증 잘렸을 텐데. 아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한창 어떻죠? 마취제 나왔고 절단술이 극으로 발전하는데 소독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 신기하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크림 전쟁 때 우리 나이팅게일 여사님이 소독에 대한 거를 정립한 게 1850년이에요. 근데 이거 1860년대란 말이야. 사실 정립하고 난 다음이야. 뭐야? 근데 그때는 이제 아 이게 통신이 진짜 이게 다른 시대를 가는구나. 정보도 그냥.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사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혀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교류가 없었을 것 같네요. 무서운 거 하나 읽어줄게. 초약 맞았어. 다쳤어요. 그래서 이송이 됐어. 병원 의무실 전경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쓰레기와 썩은 음식 그리고 여러 오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으며 때로는 역겹게 부패해가고 있다. 배설물 더미와 동물 시체가 의무실 바로 옆에 쌓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장티푸스를 앓게 됐는데 이게 하필 설사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변이 나와. 그러니까 이 변이 이렇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똥 쌌네. 그리고 대충 닦아주고 그걸로 다시 상처 이렇게 만지고 그래. 악순환의 고리를 굉장히 격렬하게 걷기 때문에 감염의 온상이야. 의무실이. 끔찍하네. 그래서 절단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이때 3만 명 정도가 잘렸다고 해요. 와, 씨 미쳤네. 한 도시를 도시의 팔다리를 자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상통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신병이 번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전염병도 아닌데 늘어나는 유병률이 말이 안 된다 이게 생각했구나. 말이 안 돼. 3만 명을 잘랐더니 2만 명 이상이 아파한단 말이야. 말이 돼?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는구나. 이거 아프구나라고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팔이 없는데? 어떻게 기전을 모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들어봐. 우리 신경이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 그치. 신경이 우리 몸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잖아. 잘렸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멍떡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뭔가 신경이 잘못 자라나서 얘가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는 잘렸는데 얘는 안 아파해. 얘는 잘렸는데 얘는 아파해. 그러면 뭔가 얘는 재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여기를 한번 더 잘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대로 재생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한 생각이긴 하네요. 여기가 잘린 환자를 이만큼을 더 잘라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프지.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데 기존이 전혀 상관없잖아. 아파요? 더 잘라볼까? 아파요? 야, 관절 넘어가면 끝이다.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잘라. 그래서 와서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때? 아니 나나 보고 싶어. 여기서 아프다 그러면 또 자를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생각을 안 바꾸고 또 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아픕니다 라고 하니까 유레카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위로 올라가면 되네. 더 잘라요.
그래서 한동안 환상통에 대한 치료를 더 자르는 걸로 해. 그거를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안 아프다고 하는데 분명히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아래로 간다거나 실제로 통증이 있는 반응을 하는 거야. 뇌과학자들이 이게 절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걸 제기한 게 20세기 중반입니다. 얼마 안 됐어. 최근이네. 이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 자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전이 뭔지 아직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약을 쓰고 뭐 마약 소지 통제를 쓰고 하는 걸로 그냥 미루다가 인도에 라마찬드란이라는 뇌과학자 슈슈랑 의사가 그분은 아니구나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없는 팔을 아파하잖아. 그러면 이 팔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뇌가 그 착각을 고쳐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거울을 가운데 대고 오른쪽 팔을 왼쪽으로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왼쪽 팔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왼쪽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거울 비춰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도 움직여. 그래서 감각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했더니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팬텀 페인이. 약간 이명 같은 느낌이. 그런 거였던 거야. 없는 감각을 뇌가 보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를 내가 완전히 인지하거나 하면은 좋아졌던 거야. 그래서 고무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잖아. 나는 내 팔이 만지는 것 같은데 감각이 없는 걸 뇌가 배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발전해서 VR로 하거든요. 안경을 껴. 그럼 내가 없는 팔이 생성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도 감각은 없거든. 나는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감각이 없어. 그거를 뇌가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면 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팬텀 페인에 대한 조절은 어마어마한 기술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더 자르던 역사가 있었다. 아파?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안 아프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아프다고 해야지. 왜냐면 이거 그러다 무릎 위로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 기능의 문제가 심하지. 기능의 문제가 진짜 힘들어져. 그래서 최대한 사실 좀 관절은 고정하는 게 너무 그 기능에선 중요하지. 근데 뭐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막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근데 그 분들은 진짜 얼마나 이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역사입니다. 처음엔 머리 열고다가 갇혀있다가 더 잘리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가 한 번에 한 되고. 3만 명자 절단됐더니 이거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